자, 선생님들, 그럼 우리 이제 논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논술을 이제 그동안 우리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그죠? 이게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쓰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뭐, 우리는 이제 요런 문제들을 논술, 교육과정, 면접, 이렇게 다 타겟으로 하고 이제 풀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원격이라든지 첨단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 중심, 미디어 활용 수업은 지금 뭐 유아, 초중등 난리인데 유아가 조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진짜 이제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전자칠판이라든지 매체 활용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 시책들 이런 데 보면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사회적 분위기가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하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또 이제 교사 연수 뭐 이런 거, 아이누리에서 하는 교사 연수 책자나 교사 연수 수업 사례나 이런 거 보면은 미디어 활용 수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뭐 일반화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비를 좀 많이들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낯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쓰려고 그러면 쓸 때마다 또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제 문제는 여기서 대화에 근거하여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대화에 근거하여서 찾아야 되는 거는 진짜 대화에 근거해서 찾으셔야 돼요. 자, 1번은 대화에서 근거해서 찾는 거고, 2번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쓰시는 거예요, 2번은. 하지만 여기 이제 그 대화의 내용에 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힌트를 보시고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대화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화에 근거하는 것 중에는, 자, 대화에 근거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유아교육 방법 한 가지, 그다음에 수업 운영 방법 2가지, 장점 2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문제는 대화에 근거해서가 이 1번 문항 전체를 포함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대화에 근거해서 했는데 여기도 역량 2가지 설명, 또 비구조화된 놀이 기록 방법 2가지, 교육 지원 방법 1가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요 뒤에 있는 것까지만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저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럼 문제를 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러면은 그냥 쓰셔야 되는 것이고, 본문에 나와 있으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쓰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건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전체를 다 수식하기도 하고, 근거하여 뭐 대화에 찾아서 쓰고 막 이런 게 요 바로 뒤에 거, 바로 앞에 것만 한정되는 경우도 있고, 문항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은, 자,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유아교육 방법 1가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화에 정말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대화에 근거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스르르 섞여 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의도했던 것은 스마트 미디어를 자주 활용하려 한다 이거였어요.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내용이긴 했는데, 뭐 조금 용어가 바뀌어도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요 본문에서 찾아 쓰셔야 돼요. 자, 본문에서 찾아 쓰시면 쫙 직결되는 거는 일단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방법이니까 일단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고, 매체를 활용한 수업 운영 방식은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답이 돼요. 매체 활용하는 수업은 지금 뭐 스마트 TV를 활용한 수업도 있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수업도 있고, 막 너무너무 매체 활용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매체를 활용한 수업 방법은 여기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사례로 쓰셔도 되고, 장점도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김교사의 대화에 보시면은 청각, 감각을 모두 활용하는 그런 즐거운 수업이 될 수가 있고, 창의적 사고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을 오감을 활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에 근거한 내용들이 본문에 충분히 다 있을 때는 끝까지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격 교육의 필요성 한 가지, 그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원격 교육의 방법 한 가지,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유아교사가 교사 자신, 유아 학부모 측면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는데 요건 여기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쌍방향 수업의 뭐 원격 수업 방법은 뭐 줌이라든지 이런 쌍방향 원격 수업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자, 비실시간 쌍방향도 있는데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은 진짜 얼굴 보고 하는 것처럼 그 오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오고 가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 많이 해보신 줌 하나만 알아도 쓰실 수 있어요. 구글 미트 뭐 이런 거 쓰셔도 괜찮고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 자신과 유아와 학부모 측면에서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교사 자신 같은 경우에는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좀 평소에 공부도 해야 되고 매체의 특성이나 이런 거 파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교사가 갖추어야 할 품성 같은 거, 전문성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유아는 또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모범 답안에 제시한 거 이외에도 뭐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너무 활용하면서 이제 중독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측면에서는 뭐예요? 사실 이 원격을 활용한 그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정 연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대상 연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이제 원격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것을 부모님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에 관한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원격 수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요거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본 적이 있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쓰실 수 있게끔 아예 본문에서 안 찾아서 그냥 쓰는 그런 문제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 2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 교사들이 쭉 대화를 하고 있는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윤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 밑에 교사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하다. 자율성이죠. 자율적 판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책무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자율성과 책무성.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일반 놀이중심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원격을 활용한 놀이중심 수업도 일반 유아교육과 너무너무 다르고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런 게 아니고 놀이중심 수업을 원격 교육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중심 수업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자율성, 책무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사의 비구조화된 놀이기록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놀이중심 교육 지원 방법 1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 비구조화된 그런 기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조화된 것만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비구조화된 방법은 선생님들이 그냥 아시는 거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놀이중심 교육 지원 방법도 지원 방법 우리 뭐 놀이 자료에 관한 거, 시간에 관한 거, 상호작용에 관한 거 사실 실행 자료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보고 하는 수업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원격 수업이란 말이죠. 자, 실제 수업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교사들의 대화에 근거해서 1번 끝까지 다 찾아 쓰셔야 돼요. 그런데 3번 문제는 앞에 하나만 대화에 근거해서 찾아 쓰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설 자료가 좀 조그맣게 떴으니까 일단 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표시해야 될 것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교육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수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데 자, 여기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여기서 이제 최초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AI, 로봇 기술,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4세대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생명과학은 이제 생명과학 우리가 공부한 건 아니지만 생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 유아교육하고 다 접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있었던 기계화되고 막 이런 3차 산업혁명 플러스 여기다가 AI라든지 AI가 굉장히 주요 코드예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매체, 원격 매체, 스마트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을 플러스 시킨 것이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특별히 인공지능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핵심 코드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니까 우리도 인공지능을 수업에 이제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 시대에 맞춘 그런 교육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지털 문해 인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문해 작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교육 매체 이런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 뭐 요건 이제 샘플이에요. 자, 요 글씨가 좀 작지만 요 선생님들 해설지를 통해서 좀 보시면 이 정도는 진짜로 이거는 요즘엔 이것보다 더 첨단적인 게 하루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은 안 바뀐다 싶은 것들. 자, 보시면 퀴즈 유튜브도 활용해도 되고요. 전자칠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전자칠판이잖아요.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은 아이들 스마트폰도 하나씩 다 여기 띄우게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온갖 거 다 재생이 가능하잖아요. 텔레비전도 연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TV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업용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자료는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도서관,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잖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답 쓰고 면접에서 말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할 때 유아의 창의성이 많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이 중심 스마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뭐 애들한테 막, 야,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뭐 프로그램 해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놀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환경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제공해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스마트 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학습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옛날하고 이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를 애들이 잘 활용하면은 이게 놀잇감 이런 것들도 오감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현실감 있게 많이 제시를 해줘요. 애들한테 뭐 AR, VR 이런 거는 정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제크와 콩나무가 있었던 그런 마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애들은 막 너무 신나겠죠. 그러면 이야기도 더 잘하고 막 이렇게 역할극도 더 잘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자, 그림, 사진, 소리,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습 시간도 감소되고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가 좋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스마트 미디어 매체를 쓸 때 자,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시각적으로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높은 수준의 그런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추상적 사고를 가리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매체를 활용해서 쉽게 접근하도록 해주면은 얘네들이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운데 진짜로 여기서 막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주에 대한 거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공감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의적 사고도 할 수 있게 되고 진짜로 막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본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력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 내용 보시면은, 자,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오락적 기능이 아니라 교육용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자, 유아 시절부터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렇죠.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어플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요즘 애들은 유튜브 가지고 영상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어요. 자, 뭔가를 자꾸 창의적으로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게 하는 그런 환경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유치원 원격 교육의 특징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부모 교육 지원 자료의 내용들을 줄여놓은 거예요. 자, 요 원격 교육은 감염병 뭐 요런 상황 속에서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도 지역마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비실시간 쌍방향 소통도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시간 의사소통도 합니다. 자, 온라인과 대면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 거죠. 자, 온라인하고 대면 수업 요거 같이 쓰는 것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요. 여기 온라인과 대면 요거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인데, 온라인 플러스 대면 요걸 같이 하는 것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 뭐 요거를 줄여서 비러닝 뭐 이렇게도 하는데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과 대면 상황 요거 두 개를 같이 연결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블렌디드 러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있어요. 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원격 교육,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격 수업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자,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부모님의 도움과 지원이 굉장히 필요해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때는 이제 부모 교육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원격 교육을 위한 유치원과 가정의 의사소통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원격 수업을 할 때 놀이에 필요한 자료를 놀이 꾸러미로 꾸려서 가정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격 수업을 할 때 놀이에 필요한 자료를 놀이 꾸러미로 꾸려서 가정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부모님이 직접 수령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코로나 상황 이런 때는 택배로 전달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비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앱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제 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자, 비실시간뿐 아니라 이제 실시간 의사소통, 줌 얘기했고요. 비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앱도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실시간 소통으로는 줌, 구글 미트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업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 다음에 유아 시기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유아 시기에 디지털 리터러시.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우리가 이제 글씨 배우는 거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현되게끔, 그렇죠? 발현적 문해 이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교육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교육을 할 때도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 도구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터러시, 이거 문해라는 뜻이잖아요. 리터러시, 문해. 문해란 어떤 분야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다양한 미디어를 유아 시기에 놀잇감으로 이렇게 자꾸 접하게끔,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를 자꾸 접하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새는 이제 유아용 러닝 로봇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유아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아 시기에 형성된 태도나 습관이 굉장히 오래까지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미디어에 대한 태도나 사용 습관 이런 것들을 잘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요? 원격 교육에서 저작권 보호를 아이들한테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잖아요. 애들 되게 잘해요. 근데 친구 얼굴 찍어서 올려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자, 원격 교육을 할 때 저작권 보호, 선생님들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내용을 이제 전자칠판에 띄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찍어서 여기 플랫폼에 마음대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자, 원격 교육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되고, 자, 5페이지 가보시면은 유치원 원격 교육 운영의 주요 사항들 정리를 해놓은 곳인데, 요거 경기교육청 장학자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경기뿐 아니라 뭐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시책,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 1차 끝나면 한번 보시겠지만은 시책 보면 원격 수업 내용이 되게 많아요. 유치원에도 많고 초중등에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원격 주요 사항 보시면은, 자, 여기 소통해야 된다. 부모, 유아, 다 이제 교사 같이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수업할 경우에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SNS 활용하고 온라인 학급방 이런 거 활용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왜 한 명 한 명 전화해서 통화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플랫폼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애들 사진 찍어서 이건 뭐다 이렇게 올려주고, 우리만 보는 데니까, 부모님들하고 선생님하고 유아들만 보는 데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얼굴 사진 올려도 괜찮겠죠. 얘는 이때 뭐 한 거다 영상도 올려주고, 이런 부모님들이 막 댓글 달고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전화해갖고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러는 걸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SNS 활용할 수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일상생활 놀이 활동 등 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콘텐츠 활용할 수 있어요. 아이누리 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누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이누리 들어가 보시고, 아이누리가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아이누리 유튜브 채널이랑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뭐 교육 자료집 같은 거 좋은 거 많은데, 그거 도대체 뭘 다운받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 이런 것도 이렇게 녹화된 프로그램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이제 그런 거 사다가 막 하루 종일 그것만 틀어주면 안 되는데, 뭐 일부분을 틀어놓고 해보고 그거 따라 해보고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꾸러미. 자, 선생님들이 놀이꾸러미를 다 만들어 갖고 이제 보내야 되겠죠. 준비해가지고. 자, 놀이꾸러미 각 가정에 보내고, 그 다음에 실시간 쌍방향. 자, 요거는 실시간 쌍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일부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보고 실시간으로 여기서 수업하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활용 이런 것들은 이제 줌을 통해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유치원 교재 교구 도서 대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원격 수업의 형태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자, 원격 수업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원 원격 수업을 위해서 준비할 내용 보시면은 학부모 대상 원격 수업을 좀 원격 수업에 대한 연수가 좀 필요해요. 보통 이런 건 플랫폼 내에 공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줌 사이트도 다 공지하고 이렇게 해서 원격 교육 부모 연수 자체를 원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유치원 원격 수업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자재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입 다 돼 있어요, 지금. 그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뭐 웬만한 매체를 다 갖추고 있어요, 유치원들이. 자, 그래서 요거 사용법을 익혀두고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 자, 유아가 유능하고 이제 주도적인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다. 그것도 봐주시고요. 유아의 주도성도 필요합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 보시면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 수립을 해야 되고, 자, 계획안 이런 것들은 문서 형식보다는 놀이 중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놀이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 보시면,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고 유아의 놀이성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놀이하고 이제 지식하고 이렇게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오늘 드린 내용은 지금 요 내용은 그동안 실행 자료집만 그대로 된 거를 많이 드렸는데 요건 실행 자료집 내용을 약간 좀 응용한 교육청 자료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이제까지 봤던 형태랑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실행 자료집에서 왜 이제 시류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거, 흐름 이런 것들은 실행 자료집이나 이런 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반영된 거, 그 뒤에 버전이에요. 우리 실행 자료집 나오고 난 이후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까지 같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기록하기. 자, 놀이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기록을 당연히 해야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겠죠. 놀이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자, 유아의 놀이 의미, 놀이를 통한 성장, 변화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고, 자, 놀이 흔적을 남길 때는 메모, 사진, 영상, 녹음, 작품 수집. 자, 아까 그 기록하는 좀 형식 이런 거 쓰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 쓰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널 형식으로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주제망 이런 형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주제망을 만드셔도 돼요. 단어 중심으로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주제망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놀이 흐름과 확장의 과정을 흔적으로 남겨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으로 아이들의 놀이 흔적을 남겨서 우리 플랫폼에 게시할 수도 있고 부모님들께 보내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보관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놀이 기록을 통해서 놀이의 의미를 읽고 해석하고 유아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좀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주는 도구로서 놀이 기록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놀이 기록을 쭉 보시면서 또 선생님이 한번 반성적으로 사고해 보시면은 이 놀이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분석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의 실행 자료집 정리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오늘 해설 자료는 대체로 오늘 문제 자체가 미디어 교육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설지는 미디어 교육 요거에 관련된 것으로 모아보았고요. 해설지도 간략한 줄였어요. 자, 요 내용 쭉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답을 좀 하셨으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모범 답안을 한번 좀 보시면, 자, 모범 답안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 3줄 이상, 2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자, 3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2줄은 좀 너무 무성해 보이니까 한 3줄 이상은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번 문제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유아교육의 방법은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요거를 활용한 교육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제시문에 있는 교사들의 대화에 있는 그런 내용을 골라서 쓰시면 비슷한 내용이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도 했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적합한 유아교육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마침표 찍고 바로 적용 방법으로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무성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약간의 설명, 한 문장, 저는 좀 길게 썼지만 한 줄이라도, 한 문장 정도라도 좀 설명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쓸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본문 활용하면 한 문장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틀리게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낫고요. 간단하게 본문 내용 참조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교육 적용 방법으로는 첫째, 전자칠판 이용하는 거. 둘째는 이제, IPTV, 뭐 스마트 TV 이런 거 활용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충분히 찾아서 쓰실 수 있었어요. 본문에서 이거 말고라도 본문에서 찾아 쓰셨으면 되고요. 자, 스마트 교육의 장점 본문에 있었죠. 첫 번째, 창의적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요 답은 지금 문제 제시문에 굉장히 많이 예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꼭 이거 아니래도 답이 돼요. 여기에 제시문에 나와 있었으면 됩니다. 맥락과 맞아야 되고 제시문에 나와 있었으면 다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원격 교육의 필요성. 이건 이제 그냥 쓰는 건데 뭐 이런 내용들도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참고하셔서 쓰셔도 되고 새로운 거 쓰셨어도 됩니다. 자, 필요성 보시면은 재난 상황 뭐 이런 시에 잘 학교를 못 올 때, 등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비상 상황 뭐 이런 것일 때, 감염병, 재난 뭐 이런 거일 때 수업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내용 쓰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약간 이제 부연 설명도 해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격 교육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사 자신이 유의해야 될 점, 교사가 유의해야 될 점. 자, 교사 자신이 유의해야 될 점은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저작물 출처를 표시하고 뭐 이제 교사 자신도 저작권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유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유아가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는 유아가 없도록. 왜냐하면 집에 그 매체가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태블릿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도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점에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가정연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원격 수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도와주실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 자, 교사의 역량은 첫 번째로는 자율성, 두 번째로는 책무성입니다. 자,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 애들 수업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놀이중심 수업, 뭐 원격 수업 다 마찬가지죠. 자, 자율성. 그다음에 책무성은 아이들의 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임감 있게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 기록 방법이 있죠. 자, 놀이 기록 방법은 역시 굉장히 다양한 것이 다 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사진,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놀이의 흐름도를 그려보는 거. 아까 해설 자료에 있었습니다. 흐름도뿐은 아니고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결론 요것도 그 외에 이제 놀이 중심 뭐 이런 것들도 원래 놀이 중심 수업의 내용에 맞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결론은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만능틀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면서 그냥 쭉 내용 요약을 하면서 결론인 것처럼 이렇게 쓴 그런 사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쭉 훑으면서 이렇게 결론처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쭉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어떻게 끝맺어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앞에 답 쓴 거 이런 거를 쭉 연결해 가지고 뭐뭐뭐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아까 놀이 중심 지원 방법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해설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데, 놀이 중심 지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놀이 중심 교육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격 교육이라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답을 한번 좀 써보시는 데 의미가 있고요. 자, 오늘 이 논술은 원격 수업, 디지털 수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그런 미디어를 활용한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서 문제를 내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간략하게 알아야 되고, 원격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거를 좀 인식하시고, 하지만 수업의 본질 자체는 교실에서 면대면으로 하는 수업이나 원격으로 하는 수업이나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은 또 분명히 따로 있는 거는 맞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쭉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자, 논술 해설 강의를 간략하게 마쳤고요. 교육과정 A, B도 간단하게 쭉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A 해설해 드리겠습니다.